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개발을 공부하는 베르입니다. 이제 지난 영상에서 만든 작업 카드들을 토대로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온라인 UI와 방 만들기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영상 하단의 링크에서 이번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리소스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임포트합니다. 먼저 온라인 UI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 2편 영상을 잘 따라왔다면 메인 메뉴 씬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 아직 메인 메뉴 씬의 이름이 샘플 씬으로 되어 있군요. 일단 이것부터 메인 메뉴 씬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씬 이름을 변경한 다음에는 활성화되어 있는 메인 메뉴 UI 게임 오브젝트를 잠시 꺼줍니다. 그리고 온라인 UI를 만들기 위해서 하이어라키 뷰에 접혀있는 캔버스 게임 오브젝트를 연 다음 빈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새로 생성합니다. 이름은 온라인 UI로 변경하고 해상도 변경을 고려하기 위해 앵커를 스트레치로 설정한 다음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을 모두 0으로 맞춰줍니다. 이제 온라인 UI 작업의 하위 작업 중 하나인 닉네임 입력 필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이어라키 뷰에서 온라인 UI 게임 오브젝트에 우클릭해서 UI 인풋 필드를 선택해서 입력 필드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 입력 필드의 기본 이미지를 이중선이 그려진 패턴 이미지로 바꿔주고 크기와 위치를 적당히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입력 필드의 글자가 잘 보이도록 글자의 색을 흰색으로 변경하고 가운데 정렬시킨 다음 폰트의 크기도 적당하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플레이스 홀더에 있는 글자는 지워줍니다. 잠시 게임을 실행시켜 입력 필드에 넣을 수 있는 글자 수를 테스트한 다음 인풋 필드 컴포넌트의 캐릭터 리미트에 넣어서 입력 필드 크기보다 많은 글자를 입력하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닉네임 입력 필드는 대강 완성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아래쪽의 방 만들기 버튼과 방 입장 버튼을 만들 차례입니다. 공개방 찾기 기능은 만들지 않을 생각이니 생략하고 빈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미지와 텍스트, 버튼을 이용해서 방 만들기와 관련된 UI를 만들어줍니다. 하나가 완성되면 그대로 복사해서 아래로 옮긴 다음 이미지와 텍스트를 바꿔줍니다. 원래 게임에서는 여기에 방 코드를 입력해서 방에 입장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호스트의 IP 주소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숨기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별도의 서버가 필요하므로 로컬 서버에 고정된 포트를 이용해서 접속하도록 구현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간단하게 뒤로 가기 버튼을 만들어서 화면의 좌측 하단에 배치해줍니다. 그리고 배치된 버튼들을 선택하고 하이라이티드 컬러를 초록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제 온라인 UI의 배치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 메인 메뉴 UI와 온라인 UI를 전환하는 연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UI를 비활성화시키고 메인 메뉴 UI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온라인 버튼 오브젝트를 찾아서 선택합니다. 사실 전 영상에서 온라인 버튼의 기능을 스크립트로 처리하려고 코드를 작성했지만 지금 다시 보니 스크립트 작업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작업 변경은 개발을 진행하다 보면 꽤나 있는 법이죠. 우선 온라인 버튼에 전에 넣어둔 콜백을 제거하고 새 온클릭 이벤트를 2개 넣어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벤트에서는 메인 메뉴 UI를 비활성화시키도록 만들어주고 두 번째 이벤트에서는 온라인 UI를 활성화시키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다시 온라인 UI를 활성화시킨 다음 뒤로 가기 버튼에 온클릭 이벤트를 추가하고 똑같이 메인 메뉴 UI와 온라인 UI를 넣고 활성화만 반대로 설정해줍니다. 설정이 끝나면 메인 메뉴 UI를 활성화시킨 상태로 게임을 플레이시켜서 테스트해봅니다. 이 다음에는 방 만들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표시될 방 만들기 UI입니다. 메인 메뉴 UI를 비활성화해주겠습니다. 캔버스 밑에 Create Room UI라는 이름으로 이미지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고 해상도 변경을 고려하기 위해 앵커를 스트레치로 설정한 다음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을 모두 0으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의 색상을 검은색으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엔 맵 배너 이미지, 임포스터 수, 최대 인원 UI를 추가해줍니다. 임포스터 수 UI와 최대 인원 UI에 들어가는 숫자 UI는 버튼으로 표시하되 겉테두리 이미지의 알파를 0으로 줍니다. 그 다음엔 숫자 버튼을 나열해줘야 하는데 일일이 나열하는 작업은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호리젠탈 레이아웃 그룹 컴포넌트와 콘텐츠 사이즈 피터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정렬해줍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선택되는 임포스터 수 1과 최대 인원 10의 테두리 알파 값을 1로 바꿔서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추가로 맵 배너 위에는 선택된 최대 인원과 임포스터 수에 따라서 보이는 크루원 수가 달라지는 기능을 넣기 위해서 크루원 이미지를 추가하고 자동 정렬시켜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호리젠탈 레이아웃 그룹 컴포넌트와 콘텐트 사이즈 피터 컴포넌트를 이용해줍니다. 그리고 취소 버튼과 확인 버튼 역시 만들어서 배치해줍니다. 이 두 버튼들 역시 해상도가 바뀌었을 때 위치가 틀어지지 않도록 앵커를 잘 설정해줍니다. 배치가 모두 끝나면 모든 버튼을 선택해서 하이라이티드 컬러를 초록색으로 바꿔줍니다. 이제 UI의 기능들을 만들 차례입니다. 우선 프로젝트 뷰에 우클릭하고 이 방 만들기 UI의 기능을 컨트롤 R, Create Room UI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스크립트 생성이 완료되면 상단에 Unity Engine.UI namespace를 유징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클래스 하단으로 가서 Create Game Room Data 클래스를 만든 다음 멤버 변수로 Imposter Count와 Max Player Count를 선언해줍니다.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새로 만드는 방의 데이터를 저장해두고 방 생성이 완료될 때 새로 만들어지는 방에 전달하게 될 겁니다. 다시 Create Room UI 클래스로 돌아가서 몇 가지 변수를 만들어주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담는 리스트로 Crew Images 변수, 버튼을 담는 리스트로 Imposter Count Buttons 변수와 Max Player Count Buttons 변수를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새로 만든 Create Game Room 데이터도 멤버 변수로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제 차례대로 기능을 만들 차례입니다. 먼저 맵 배너 위에 올라가 있는 크루원의 이미지가 임포스터 수와 플레이어 수에 따라서 바뀌도록 만들어주는 업데이트 크루 이미지스 함수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룸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임포스터 수를 가져와서 그 수가 0이 될 때까지 크루원의 이미지를 랜덤으로 뽑아 빨간색으로 만들어주는 로직을 작성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크루원 중에 임포스터가 몇 명이나 숨어 있는지 이미지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설정한 플레이어 수만큼만 크루원 이미지를 활성화시키고 나머지는 비활성화시키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스타트 함수로 가서 룸 데이터에 기본값으로 임포스터 수 1, 최대 플레이어 수 10을 넣어주고 업데이트 크루 이미지스 함수를 호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코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장하고 에디터로 이동해봅시다. 에디터로 돌아오고 나면 크리에이트 룸 UI에 컴포넌트를 붙이고 업데이트될 크루원 이미지를 넣어주겠습니다. 다만 이 크루원 이미지를 넣을 때는 한꺼번에 순서대로 넣지 말고 위, 아래 순서대로 추가되게 하기 위해서 교차로 넣어줍니다. 게임을 플레이시켜 테스트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제 의도와는 다르게 크루원 이미지가 전부 빨간색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문제는 유니티 엔진에서 인스턴스화하지 않은 오브젝트에 적용된 머티리얼을 수정하면 원본 머티리얼이 변경되는 특성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머티리얼을 인스턴스화해서 원본이 아닌 복제된 머티리얼을 사용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드로 돌아가서 스타트 함수에서 크루 이미지스의 머티리얼을 인스턴시에이트 함수로 복제된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크루원 이미지들의 머티리얼을 바꿔주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코드를 작성하고 다시 에디터로 돌아가서 게임을 실행해 봅니다. 원본 머티리얼의 색이 다른 색이니 흰색, 빨간색이 아니라 다른 색깔과 함께 나오네요. 원본 머티리얼 색을 흰색으로 변경한 다음 다시 실행합니다. 그러면 10명의 크루원 중 하나만 임포스터로 지정되어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코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원본 색을 바꾸는 것을 깜빡해서 크루원의 색이 흰색, 빨간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나왔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이런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면 업데이트 크루 이미지스 함수에서 크루원의 색상을 바꿔주기 전에 크루원의 색을 전부 하얀색으로 초기화해주는 로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 크루 이미지스 함수의 제일 앞에 그 코드를 작성해줍니다. 그 다음은 최대 인원수를 변경하는 업데이트 맥스 플레이어 카운트 함수를 만들 차례입니다. 이 함수에서는 매개 변수로 받은 최대 인원수를 룸 데이터에 저장하고 해당 버튼의 이미지 테두리를 보이게 만들어주는 로직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모든 처리가 끝나면 업데이트 크루 이미지스 함수를 호출하게 만들어줍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하면 저장하고 에디터로 이동합니다. 에디터로 돌아오면 인원수 버튼을 선택하고 온클릭 이벤트에 업데이트 맥스 플레이어 카운트 함수를 등록한 뒤 매개 변수에 각 인원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버튼들을 크리에이트 룸 UI의 맥스 플레이어 카운트 버튼스에 등록해줍니다. 그 다음 게임을 플레이시키고 인원수 버튼을 눌러보면 선택한 인원수에 따라서 버튼의 프레임과 크루원의 이미지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임포스터 수를 선택하는 업데이트 임포스터 카운트 함수를 만들 차례입니다. 우선 이 함수에서는 매개 변수로 받아온 임포스터 수를 룸 데이터에 저장하고 그 수에 해당하는 버튼의 프레임을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그
그 다음에 구현해야 할 부분은 업데이트 임포스터 카운트 함수의 제약사항입니다. 어몽어스에서 방을 만들어보면 알겠지만 임포스터 수가 1일 때는 최대 인원수를 모두 선택할 수 있지만 2일 때는 7 이상, 3일 때는 9 이상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사항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카운트 값을 이용해서 리미트 맥스 플레이어 값을 만들고 룸 데이터의 맥스 플레이어 카운트가 이 리미트 맥스 플레이어보다 작다면 이 리미트 맥스 플레이어 값을 업데이트 맥스 플레이어 함수의 매개 변수로 넣어서 호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룸 데이터에 저장된 맥스 플레이어 카운트를 사용해서 호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미트 맥스 플레이어보다 낮은 최대 인원수 선택 버튼은 비활성화하도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하면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갑니다. 에디터로 돌아오고 나면 임포스터 수 선택 버튼의 온클릭 이벤트에 업데이트 임포스터 카운트 함수를 등록해주고 매개 변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버튼들을 크리에이트 룸 UI의 임포스터 카운트 버튼스에 등록해줍니다. 그 다음 게임을 플레이시켜서 테스트해봅시다. 우선 임포스터 수 버튼을 누르면 변경되는 임포스터 수에 따라서 배너 위의 크루원 이미지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크루원의 수가 바뀌고 아래쪽의 최대 인원수 제한도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포스터 수를 1, 최대 인원을 4로 선택한 상태로 임포스터 수를 올리면 자동으로 최대 인원이 제한에 맞춰서 바뀌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만들어졌으니 이제 크리에이트 룸 UI에서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 온라인 UI로 돌아가는 기능과 온라인 UI에서 방 만들기 버튼을 눌렀을 때 크리에이트 룸 UI로 이동하는 기능을 만들어 봅시다. 먼저 크리에이트 룸 UI 아래에 있는 취소 버튼의 온클릭 이벤트를 2개 만든 뒤 온라인 UI와 크리에이트 룸 UI의 set active 함수를 등록한 다음 온라인 UI는 true로 크리에이트 룸 UI는 false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온라인 UI에서 크리에이트 룸 UI로 넘어가는 기능을 만들 차례입니다. 여기서는 방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이동되는 게 아니라 위쪽에 있는 닉네임 필드가 비어있지 않은지 검사를 한 다음에 넘어가야 합니다. 먼저 닉네임 필드가 비어있을 때 발동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입력 필드를 선택한 다음 컨트롤 6 단축키를 눌러 애니메이션 뷰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 새 애니메이션을 만든 다음 좌우로 흔들리는 느낌으로 애니메이션 키를 잡아줍니다. 키를 다 잡은 다음에는 프로젝트 뷰에서 애니메이션 클립을 선택하고 루프 타임을 꺼줍니다. 그 다음에는 입력 필드의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로 가서 on이라는 이름으로 트리거 파라미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새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기본 스테이트로 설정한 다음 입력 강조 스테이트로 가는 트랜지션을 연결하고 on 트리거가 들어왔을 때 애니메이션이 전환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exit 스테이트로 향하도록 트랜지션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뷰에서 온라인 UI라는 이름으로 스크립트를 생성해줍니다. 생성이 끝나면 스크립트로 이동해서 유니티 엔진.ui 네임스페이스를 유징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멤버 변수로 input 필드 타입의 닉네임 input 필드와 게임 오브젝트 타입의 create room UI를 선언해줍니다. 그 다음엔 방 만들기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될 onClick create room 버튼 함수를 만듭니다. 이 함수에서는 닉네임 input 필드가 비어있는지 확인하고 비어있다면 입력 강조 애니메이션을 실행하고 닉네임이 입력되어 있다면 방 만들기로 넘어가는 로직을 작성해줍니다. 그리고 입력받은 닉네임의 경우에는 잠시 저장해둘 곳이 필요합니다. 현재 만들어 놓은 클래스 중에 플레이어 세팅스에 스트링 타입으로 닉네임 변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onClick create room 버튼 함수에서 방 만들기 UI로 전환하기 전에 닉네임 input 필드에서 받아온 닉네임을 이 player.닉네임에 저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코드 작성이 모두 끝나면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가서 온라인 UI에 생성한 컴포넌트를 붙이고 각 프로퍼티에 필요한 오브젝트들을 할당해줍니다. 그리고 방 만들기 버튼의 onClick 이벤트에 온라인 UI의 onClick create room 버튼 함수를 등록해줍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메인 메뉴 UI만 활성화시킨 상태로 게임을 시작해서 테스트를 해봅시다. 그러면 메인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닉네임 입력 필드가 비어있으면 방 만들기가 되지 않고 입력하고 나면 방 만들기로 넘어가집니다. 방 만들기 UI에서도 임포스터 수와 최대 인원수 선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온라인 UI와 방 만들기 UI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네트워크 기능을 이용해서 대기실 기능을 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베르의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